업버끝 2.0 스타트 4-2강은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처음 공부하셨던 분이나 학생들이 가장 정리가 잘 안 되는 문법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개념과 형태를 완벽히 정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기존의 수업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좋은 수업이 있어서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저희 교재에 맞는 만큼만 수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의 가정법을 쳐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교재에 가정법이라는 건 뭐 현재나 미래의 사실에 반대이거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가정 상상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게 가정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정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뭐 뭐뭐라면, 뭐뭐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뒤에는 뭐 뭐뭐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다양하게 받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가정법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우리말의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의 뜻이 바로 if란 단어에 있죠. 그래서 if 주어, 동사, 접속사니까 문장 두 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가 어떠어떠하게 할 텐데 이런 식의 형태가 기본적인 가정법의 형태죠. 그래서 가정법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에버랜드에 안 갈 텐데 이런 말들 많이 쓰시죠?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기본적인 형태가 되셨으면 이제 좀 심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문법적으로 근데 이 가정법을 생각해 보면 가정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요. 첫 번째, 모르는 사실을 가정하는 경우와 알고서 하는 경우, 아는 사실을 가정하는 경우. 사실 가정법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소풍을 안 갈 텐데 어때요? 미래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모르는 사실을 갖고 가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 시제, 방금 저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현재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 여학생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그 여학생에게 고백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현재 사실이죠. 저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실의 가정은 저희가 흔히 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형태는 만약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면, 근데 현재나 미래는 여기 현재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조건문에 맞는 대답은 알아서 쓰시면 돼요. 모르는 사실 가정하실 때는 뭐 조동사를 쓰고 싶으면 쓰시면 되고요. 조동사 안 써도 말되면은 그냥 동사 쓰셔도 되고요. 명령문이나 의문문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 모르는 사실의 가정에서 이 대답하는 문장들은 사실은 별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도 했지만 그러면 만약에 같은 반 학생 중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만약에 그녀가 loves me,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그녀에게 고백을 할 텐데, 아니면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must, 나는 반드시 고백할 텐데, 나는 아마 고백을 할 텐데. 어때요? 다 말되죠? 그러니까 말 되는 대로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me가 아니고 지금 친구 얘기야. 저 여학생이 만약에 너를 좋아한다면 지금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 여학생이 너를 좋아한다면 너는 그녀에게 고백을 할 거니?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야, 저 여자애가 너 좋아하면 너도 무조건 고백을 해야 돼.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실 가정할 때 뒤에 대답은 그러니까 말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문장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는 사실 과거 시제일 때도 모르는 사실 가정하실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if 주어. 근데 과거니까 여기 동사는 과거를 쓰셔야 되겠죠? 그 대답은 뭐 여기는 과거니까 과거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말 되는 대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말만 된다면. 되셨죠? 그래서 모르는 사실의 가정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포인트 9에서 배웠던 게 바로 1번인데 현재 시제는 현재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미래 시제도 현재를 쓰냐면 아까 제가 드린 예문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뭐 피크닉에 안 갈 텐데. If it will rain tomorrow. 뭐 I will not g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미 저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누가 대신하죠? 현재로 대신한다. 요거 포인트 9에서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미 그거는 앞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will rain이 아니고 여기는 rain. 근데 이시 단수기 때문에 여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요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바로 원래는 모르는 사실을 가정할 때 현재 미래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 파트였던 겁니다. 그걸 시제에서 따로 공부를 하신 거죠. 되셨죠?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배우신 거고, 그럼 이제 알고서 하는 가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특히 문법 책에서 문제 푸는 가정법은 다 이 알고서 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서 하는 가정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남자라는 걸 다 아시죠?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 내가 남자라면 축구 선수가 되었을 텐데 요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미 제가 남자인데 왜 남자라고 가정을 해? 그러니까 아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어떻게 가정하는 것밖에 없죠? 반대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하려면 만약 내가 여자라면 뭐 요리사가 되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반대 가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알고서 하는 가정은 반대 사실의 가정인데 첫 번째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미래 사실의 반대 가정은 없냐?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사실은 반대로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 회사를 당장 때려칠 텐데 근데 복권에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는 반대 사실 가정이 불가능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요런 게 있는데 if, 주어, 동사 요런 식으로 가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예문 하나만 볼게요. if he is honest 뭐 이렇게 할까요? 만약 그가 정직하다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가정법은 모르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알고서 하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정직한지 모르는데 만약 그가 정직하다면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얘가 정직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아요. 인간 쓰레기예요. 그래서 야 만약에 제가 정직했다면 이러이러할 텐데 두 가지에 다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인들은 장치를 하나 했었습니다. 요 모르는 사실 가정일 때랑 알고서 하는 가정일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실의 가정은 그냥 시제 그대로 썼었죠. 근데 알고서 하는 반대 가정일 때는 시제를 한 시제 땡겨서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일 때는 여기 현재가 아니라 과거 동사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게 별표죠. 만약에 이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원래 주어가 한 명이면 was, 여러 명이면 were로 써야 되죠. 근데 한 명이어도 무조건 were로 써야 됩니다. 요거 우선 별표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문법에 틀리게 이렇게 해놨냐? 바로 이 모르는 사실 가정과 알고서 하는 과정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모르는 사실 가정일 때는 요 대답하는 문장들이 별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 뒤에는 사실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통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원래 should도 되는데 should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쓰긴 쓸게요. 이런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오고 뒤에는 원형의 형태가 오는 것이 바로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의 일반적인 그런 기본 문장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잘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먼저 설명부터 드릴게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많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저께 시험 봤는데 시험을 더럽게 못 봤,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오늘 시험을 엄청 못 봤어요. 그러면 아 내가 어저께 공부를 잘했다면 오늘 시험을 잘 봤을 텐데 이렇게 가정하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말뜻은 내가 어저께 공부를 안 해서 오늘 시험을 못 봤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 있는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럴 때는 한시에 땡겨야 돼요. 그럼 과거보다 한시에 땡길 때는 대과거를 써야 되죠. 그래서 had pp를 써 주셔야 되고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쓰는 건 똑같은데 저희가 4강에서 배웠습니다. 조동사에 그러면 시제도 한시에 땡겨야 되죠. 근데 조동사의 과거 형태는
have pp를 쓴다 그랬죠? 네, 그래서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의 기본적인 형태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한 이유는 왜 알고서 하는 가정의 반대 가정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문법이랑 틀린 거죠. 현재인데 과거로 쓰잖아요. 왜 시제가 틀려지느냐? 모르는 사실의 가정을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취해 놓은 거다라고 한 거고요. 그럼 실제 가정법 문법에서는 모르는 사실 가정이 아니라 알고서 하는 가정이 대부분 나옵니다. 저희 어법그 지금 교재도 요 1, 2번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모르는 사실의 1번 가정은 가정법이 아니라 시제 파트에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여기서 배웠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 2번은 잘 나오진 않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런 이유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제 언어적인 접근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혼합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섞인다는 건데 요거는 흔히 우리가 요것도 사용을 합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예문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만약 내가 어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나는 오늘 시험을 잘 봤을 텐데 사실 요런 문장이 혼합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만약 내가 어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요건 어제니까 과거죠. 근데 시험은 오늘 봤잖아요. 그럼 오늘은 현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 되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 현재가 섞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크로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혼합 가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혼합 가정은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해석을 잘 해보시고 일반적으로 힌트가 주어집니다.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만약에 혼합 가정법을 물어봤다면 if 주어 had pp 요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건데 원래 그러면 여기는 조동사 나온 다음에 원래 have pp를 써야지 일반적인데 요런 문장이 뭐 이렇게 now라든지 그쵸? 사실 미래도 됩니다. tomorrow라든지 이렇게 현재나 미래 시제가 나왔을 때는 이때는 여기가 과거 얘기가 아니죠. 그럼 이때는 여기를 have pp로 쓰는 게 아니라 시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혼합가정법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섞일 때가 있는데 그럼 시제에 맞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고 항상 그 시제에 따른 힌트가 주어질 것이다. 이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해가 잘 가셨으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근데 어쨌든 형태를 외워주셔야 돼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의 형태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쓴다는 거 그리고 주어 would, could, might, should 조동사 과거형 쓴 다음에 원형 쓴다는 것과 근데 요건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언제다? 현재 얘기하는 거다. 과거 사실의 반대는 if 주어 대과거 had pp 쓰고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써야 되는데 요건 대과거가 아니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을 얘기하는 거다. 요러고 형태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요거를 달달달달 우선 외워 놓으신 다음에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3페이지 네, 가정법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모든 우리나라 문법책은 다 사실 과정의 그 반대 사실 과정의 가정법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지구의 부가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그러니까 만약 전체의 지구의 부가 다 똑같이 분배가 된다면 사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한 걸 지금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요거는 월이라 그래서 과거 형태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을 한 거다.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주어는 글로벌 월스입니다. 근데 월스는 요거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여기 was 아니고 지금 뭘 썼어요? 월 썼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써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구의 부가 동일하게 분배가 된다면 모든 어덜트들은 받을 것입니다. 대략 5만 달러를요. 이런 내용인데 여기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would 원형으로 썼죠. 그래서 예문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if가 이번엔 중간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주절의 동사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would 동사 원형이네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프가 만약에 맛이 더 좋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스프 안에 소금이 더 들어간다면
2스푼은 더 맛있어질 거야. 요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말은 사실 무슨 뜻이라고요? 소금이 덜 들어가서 좀 맛이 없어. 요걸 사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현재이기 때문에 had 과거 형태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사실 가정이니까. 2번은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이건 대과거가 아니라 뭐다?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if 주어 had pp가 나왔죠.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쓰는 게 기본적인 시제고요. 여기 현재나 미래가 아닌 이상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저께 비가 안 왔더라면 우리는 어제 야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어제 비가 와서 야구를 못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의 반대 가정이기 때문에 시제를 한 시제 빨리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 알아두시고 예문 하나 풀어볼게요. if 여기서 끊으셔야 되죠. had done, had pp라는 거 would 여기를 정해야 되네. 만약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 일을 했었더라면 그 남자는 fire 해고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 말은 뭐라고요? 그때 일을 잘 못해서 지금 해고당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ve pp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사실 어차피 가정법은 이렇게 형태 짝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케이스 3 혼합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 if 나왔는데 had pp면 요거는 과거 사실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시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켈리가 그녀의 병을 견뎌냈더라면 그녀는 지금 17살일 텐데. 그러면 그가 병에 걸렸다는 건 과거인데 17살이라는 건 지금을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고 여긴 지금이에요. now라는 시간 힌트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would have pp가 아니라 원형으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혼합 가정이 될 때 시험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힌트를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 잘 찾으라 그랬죠. 1번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if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had pp 했었더라면 과거처럼 해석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내일 시험에서 긴장을 하지 않을 텐데. 근데 이 말은 뭐야? 어제 공부를 안 해서 내일 시험 지금 긴장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내일 시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써주셔야지 had pp로 have pp로 한 시에 땡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잘 되셨을진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끝내기 전에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실제로 케이스 1, 2, 3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가정법이라는 거고요. 케이스 4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100%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나 볼게요. insist, request, ask, 여기 나와 있는 urge, order, propose, recommend, suggest, command, demand, advise, move 같은 요구, 주장, 제안, 무슨 명령의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사실 100%가 아니고 이 동사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올 때 때는 여기 사실 알고 보면 없지만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동사 뒤기 때문에 이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원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법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들을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돼요. 그 WHO는 아마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뭐라고요? 대디아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이 대디아의 내용 잘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설탕을 줄인다에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WHO가 모든 사람들은 설탕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 should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원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every는 원래 단수 취급하셔야 되죠? 근데 읽어봤더니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원형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비동사면 여러분 is나 are로 써야 될까요? 아니죠. 비동사의 원형은 be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전에서 많이 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 별표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또 함정으로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should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가 should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안 나오면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닙니다.
그럼 그때는 이 동사 원형으로 쓰나요? 아닙니다. 요 주어에 맞게 수일치나 시제일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그는 주장했습니다. 데디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가 귀신이라고 그 집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을 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본 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본 적이 있다고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해석이 없어요. 그럼 여기 should 생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have로 고치시면 안 되고 그냥 had seen 이렇게 상황에 맞게 써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 아래도 몇 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도 지금 had로 안 바꿨고 여기도 그냥 be가 아니라 are로 썼죠. 그 증거는 대디아를 보여주는데 그 종이가 가짜라는 걸 보여줘요? 가짜여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냥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should가 생략이 안 됐기 때문에 be로 쓰시면 요거는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 해석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1번만 저랑 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사람들은 대디아를 요구하는데 무언가 음주운전을 멈추는 것은 꼭 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멈추는 것은 꼭 안 해야 된다는 거,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be로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해석이 좀 매끄럽지가 못했는데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should가 생략돼서 be로 쓰셔야지 is로 쓰시면 안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오늘 저랑 정리를 할 텐데 다시 한번 더 제가 지금 길게 가정법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결과물은 딱 2개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법 시간에 보는 가정법들은 다 반대 사실의 가정. 그러니까 아는 사실을 가정하는 것만 나올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랑 미스매칭 되니까요. 현재인데 현재로 그대로 안 쓰고 아까 과거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과거인데 과거로 안 쓰고 대과거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제가 미스매칭 되고요. 뒤에 대답하는 문장들도 어때요? 형태가 좀 정해져 있었죠. would, could, might 쓰고 원형으로 쓰고 would, could, might 쓰고 have, pp를 쓰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반대 사실의 가정을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가정법 과거라는 건 알고 보면 과거가 아니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다. 그래서 형태 어떻게 됐죠? if, 주어, 과거 동사 이렇게 쓸게요. 과거 동사 쓰시고 근데 이게 중요했죠. 만약에 비동사면 어떻게 쓴다? was가 아니고 무조건 were 여기가 만약에 he 같은 한 명이어도 무조건 were 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주어 쓰고 could, would, might, 동사, 원형 요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 그랬죠. 형태는 if 주어 had pp 그리고 주어 should, would, could, might 쓴 다음에 원형이 아니라 한 시제 빨라져야 되니까 have pp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알아두셔야 되고 이 근데 가정법들은 시제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크로스 될 수가 있다. 조건절은 과거인데 대답하는 문장은 현재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는 항상 힌트가 이런 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힌트를 찾거나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오늘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끝나기 전에 하나 더 했습니다.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들 insist, recommend, 이런 게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order, 명령하다 이런 동사들 다음에 대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언어적으로 이 주어가 이 동사를 해야 된다고 권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을 때는 여기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동사는 원형으로 쓰셔야 된다. 근데 가끔가다 해야 한다는 해석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땐 should 생략이 안 된 거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요 형태와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가정법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종종 보실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